한양 도성안 북촌의 한 초라한 새방에서 한 젊은 선비가 촛불을 켜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준영, 가난한 유학자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을 과거 시험에 매달려온 29세의 선비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붓끝은 종이 위에서 멈춰섰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어찌 글로 옮긴단 말인가. 준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고민하는 것은 과거 시험도 아니고 집안의 가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가장 친한 벗, 김진우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준영과 진우의 인연은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둘 다 성균관에서 공부하던 17세의 유생이었습니다. 준영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늘 남노한 옷을 입고 다녔고, 진우는 중인 집안의 자제로 비록 양반은 아니었지만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학문에 대한 열정과 깊은 우정으로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진우는 준영의 학식에 감탄했고, 준영은 진우의 순수한 마음씨에 끌렸습니다. 그들은 함께 책을 읽고 밤새 학문을 논했으며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네는 정말 천재일세. 나 같은 둔재는 100번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을 자네는 한 번에 꿰뚫어 보는구나. 진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천만에, 자네야말로 진정한 군자의 품격을 지녔네. 나는 자네처럼 너그럽고 인자한 마음을 가질 수 없네. 준영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해가 갈수록 깊어져 갔습니다. 함께 산에 오르고 시를 짓고 거문고를 연주했습니다. 성균관의 다른 유생들은 그들을 보며 저 둘은 마치 관포지교나 백아절현의 고사를 재현하는 듯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준영의 마음속에는 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깊은 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를 보는 것만으로 가슴이 뛰고, 진우가 며칠 보이지 않으면 밥맛이 없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구나. 내 마음이 왜 이리 요동치는가. 준영은 혼자 있을 때면 자주 이런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진우가 웃을 때 드러나는 하얀 이, 책을 읽을 때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 술을 마실 때 붉어지는 뺨, 이 모든 것이 준영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23세가 되던 해 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균관 뒤편 야산에 올라 단풍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가슴속 깊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준영아, 사실 내게 고백할 것이 있네. 무슨 일인가? 우리 부친께서 나를 위해 혼처를 알아보셨다네. 개성의 부유한 역관, 집안 규수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준영의 가슴에 묘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비수가 심장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축하할 일이로군. 준영은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축하라니, 나는 아직 혼이 날 마음이 없네. 자네와 학문을 더 닦고 싶고 함께 과거에 급제하여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네. 하지만 부모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고민이네. 준영아,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진우가 준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준영은 자신의 진심을 거의 털어놓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성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나야 뭐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도리겠지. 준영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준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진우가 다른 사람과 혼인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마음인가? 나는 진우를 벗으로 여기는 것인가? 아니면 그는 감히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을 국시로 삼는 나라였습니다. 남녀 간의 정해진 도리도 엄격했건을 하물며 남자와 남자 사이에 이런 감정이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준영은 어려서부터 삼강오륜을 익혔고 군자의 도를 배웠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런 감정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의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영은 의도적으로 진우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공부하자는 제안을 거절하고 만남을 회피했습니다. 진우는 준영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준영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요즘 자네가 나를 피하는 것 같네. 아니네. 그저 과거 준비에 전념하고 싶을 뿐이네. 준영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우는 섭섭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둔다고 해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준영의 마음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는 밤마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신의 감정을 글로 토해내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계유년 8월 15일, 오늘 진우를 만났다. 그가 웃을 때마다 내 가슴은 요동친다. 이 마음이 무엇인지 나는 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은 천륜을 어기는 일이다. 계유년 9월 3일, 진우의 혼사가 결정되었다고 한다. 나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렸다. 그를 잃는다는 생각에 숨이 막힌다. 계유년 10월 18일, 오늘 밤 꿈에 진우가 나타났다. 우리는 함께 산속 깊은 곳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 깨어나니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준영의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애썼지만 글로는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자신을 속이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진우의 혼인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준영은 혼인식에 참석해달라는 진우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혼인식 날 준영은 억지로 웃는 얼굴을 만들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신부는 아름다웠고 진우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준영의 가슴 속에는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나는 진우를 완전히 놓아주어야 한다. 그날 밤 준영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준영에게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혼인 후 3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영은 성균관 도서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우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어 있었습니다. 준영아, 나 좀 도와주게. 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준영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여기서는 말할 수 없네. 나를 따라와 주게. 두 사람은 성균관 뒤편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도착하자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영아, 나는 괴로워서 미칠 것 같네. 도대체 무슨 일인가? 혼인 생활이 불행한가? 그게 아니네. 아내는 좋은 사람이고 나를 잘 대해주네. 하지만 진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나는 그녀를 사랑할 수 없네. 아무리 애써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네. 그야 시간이 지나면 아니네. 문제는 그게 아니네.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준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네. 그것도 혼인할 수 없는 사람을. 준영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준영아, 나는 자네를 사랑하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바람 소리도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우의 그 말만이 준영의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준영은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몰랐네.
우리가 깊은 우정을 나누는 줄로만 알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하게 되었네. 이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그럴 리가 없네. 자네는 지금 혼란스러운 것뿐이네. 아니네. 나는 분명히 알고 있네. 자네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자네가 나를 피할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네. 자네 없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네. 진우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준영은 자신이 숨겨왔던 감정이 진우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자가 아닌가. 이것은 천륜을 어기는 일이네. 나도 안다네. 나도 수없이 나 자신을 책망했네. 하지만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더군. 자네는 이미 혼인했네. 아내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더욱 괴로운 것일세. 나는 그녀를 속이고 있네. 매일 밤 그녀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내 마음은 자네에게 가 있으니.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준영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진우야, 나도 고백하겠네. 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역시 자네를 사랑하네. 하지만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일세. 왜 그래야 하는가? 우리는 선비가 아닌가? 예법과 도리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네. 하물며 자네는 이미 혼인했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진우가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하네. 이 감정을 극복해야 하네. 그게 가능하겠는가? 가능해야 하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세.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욱 철저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만남을 피하고 편지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준영은 날마다 일기를 썼습니다. 갑술년 2월 14일. 오늘로 진우를 보지 못한 지 20일째다. 그의 목소리가 그립고 그의 웃음이 그립다. 하지만 만날 수 없다. 만나서는 안 된다. 갑술년 5월 7일 거리에서 진우를 우연히 보았다. 그는 나를 보지 못했다. 나는 골목으로 숨어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갑술년 8월 23일 진우의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내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이제 정말로 그를 포기해야 한다. 세월이 흘러 5년이 지났습니다. 준영은 여전히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가난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진우는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역관으로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끔 성균관에서 마주쳤지만 서먹한 인사만 나눌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영은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우가 중병에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준영은 달려가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우를 보고 싶은 마음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진우의 집을 찾아갔을 때 진우는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준영이 왔구나. 진우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이게 어찌된 일인가? 준영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의원들도 고개를 저을 정도라네. 아마 이번 겨울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네. 그런 말 하지 말게. 자네는 회복할 것일세. 아니네. 나는 알고 있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진우가 준영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준영아,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네. 무슨 말인가? 나는 평생 자네를 사랑했네.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자네가 있었네. 진우야, 나는 이 사랑 때문에 괴로워했지만 동시에 이 사랑 덕분에 살아왔네. 자네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하루를 견딜 수 있었네. 준영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도 똑같았네. 자네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네.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번에는 서로 사랑해도 되는 사이로 태어나면 좋겠네. 그럴 수 있을까? 누가 알겠는가? 하늘의 뜻은 알 수 없으니. 진우는 며칠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준영은 장례식에 참석하여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진우의 아내와 아이들이 우는 모습을 보며 준영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죄책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우가 죽은 후 준영은 더욱 고독해졌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진우뿐이었는데 이제 그마저 없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준영은 과거 시험을 계속 준비했고 마침내 34세의 나이에 급제했습니다. 그는 관직에 나아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혼인을 권했지만 준영은 거절했습니다. 학문에 전념하고 싶습니다라는 핑계를 댔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진우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알면서도 마음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준영은 5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이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는 한직에서 조용히 일하며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영은 자신의 오래된 집을 정리하다가 20년 전에 쓴 일기들을 발견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꺼낸 일기장들은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쓴 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과 고뇌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에 대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겪었던 고통, 숨겨야 했던 진실, 이루어질 수 없었던 소망들이 글자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준영은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정화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숨겨왔던 감정을 다시 한번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진우를 사랑했다.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었을까? 준영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성리학의 가르침에도 어긋나고 사회의 규범에도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진실했다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 죄가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영은 평생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일기장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일기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불태워버려야 할까? 아니면 보관해야 할까? 고민 끝에 준영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일기장들을 두꺼운 천으로 싸서 집 뒤편 마루 밑에 숨겼습니다. 누군가 언젠가 이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비난할까? 아니면 이해해 줄까? 준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일기는 자신의 진실한 감정의 기록이라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준영은 55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재산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100년이 지났습니다. 준영의 집은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고 결국 헐리게 되었습니다. 집을 헐던 인부들이 마루 밑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일기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들은 한양의 한 서점 주인에게 팔렸고 서점 주인은 그것을 한 학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학자는 일기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조선시대 한 선비의 숨겨진 사랑에 대한 진실한 기록이었습니다. 학자는 이 일기를 조심스럽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준영이라는 선비의 삶을 추적했습니다. 준영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었고 과거에 급제한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학자는 일기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귀중한 역사적 기록이다. 학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일기는 우리가 몰랐던 조선시대 사람들의 감정을 보여준다. 사랑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것이며 때로는 사회의 규범과 충돌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학자는 이 일기를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른 학자들과 공유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충격을 받았고 어떤 이들은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일기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현대에 이르렀습니다. 준영의 일기는 학계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조선시대 동성애의 증거로 보고 어떤 이들은 깊은 우정의 기록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준영이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대에는 말할 수 없었던 것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은 수백 년의 시간을 견디고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준영의 일기를 읽으며 생각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회의 규범과 개인의 감정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준영은 자신의 사랑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고독과 고뇌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에 정직했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쩌면 준영이 바랐던 것은 이해받는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자신의 진실을 표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 고통스럽고 때로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사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준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에 얼마나 정직한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조선시대 한 선비의 일기는 이렇게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한 인간의 진실한 고백이며 시대를 초월한 감정의 증언입니다. 준영이 마지막으로 쓴 일기의 마지막 구절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진우를 사랑했다. 그것은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사랑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었다. 나는 이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언젠가 세상이 이것을 이해해주는 날이 올까? 나는 모른다. 하지만 내가 사랑했다는 것, 그것만은 진실이다. 이 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